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최근에 너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 또 매크로 변수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9월 달은 조금 어려울 거고 10월 달에도 반등의 폭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시장이 지금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들은 지금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 이쪽에서 좀 힘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금리의 영향이 얼마만큼 시장에 묻어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0월 달에는 시장이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20일 FOMC의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든 울트라 스텝이든 그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래도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은 단기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포인트를 주시고요. 반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종목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종목을 줄이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들입니다. 하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기 4분기 때도 시장은 녹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10월 달에 이런 그 공간의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시장을 또 집중해서 손실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큰 변수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 환율의 영향, 외국인, 특히 환율 따는 1,400원이 넘을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시장을 참여하느냐, 어느 저점에서 어느 업종을 담고 있느냐, 이게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동향, 시장이 빠짐에도 외국인들은 사는 물량들, 업종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가장 지금 힘드신 게 여러분들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편한 시기를 지나갈 건데 내가 예상을 하지 못할 거라면 되게 답답하고 불안해 하실 겁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을 유쾌상쾌 통쾌 봐드릴 겁니다. 올해 1부, 2부는 스터디 상담,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방법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해법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거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2시간 동안 저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멘토님 방송 보면서 위로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대우 부품이고요. 대우 부품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오래돼가지고 물타기 계속해서 네네. 3,350원 정도, 20% 정도 돼요. 그래요. 높네요. 그죠? 네. 마음고생 되게 심하시겠다. 그죠? 음,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혹시 시가총액 아세요? 시가총액? 네, 알아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어때요? 되게 작잖아요. 1,000억 정도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부분으로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이쪽에 실적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종목이 네.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8개는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어요. 그래요? 매집이라는 건 뭐냐면 산 사람들이 딱 쥐고 있는 물량을 매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회사의 전기차 부품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한 번씩 빵빵 세게 쳐요. 이렇게 보면 급등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급등이 한 번에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오고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종목이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칠 때 이 탄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탄력이 되게 강하다라고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탄력도가 되게 강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볼 때는 우리 실적 베이스를 회사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종목은 테마, 무슨 부품의 납품 계약이라든지 그 대형 메이저 회사들하고 계약 건수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만 움직여요. 그래서 맞아요. 이 종목은 지금 팔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근데 2,500원 정도 구간만 오면 계속 빠져서. 거기는 매물대라 그래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네. 이렇게 올라갈 때고 2,500원 구간에 이렇게 윗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손해난 구역들이 있잖아요. 가격대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네. 어떻게 우리가 보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네. 삐쭉삐쭉한 데 있죠. 이렇게 삐쭉삐쭉하죠. 여기 삐쭉하고 네네. 삐쭉하죠. 여기는 네.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자리예요.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구역이라는 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매물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을 넘으려면 거래가 세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 거래가 이게 많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가 그래도 매집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튀어 올라오면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지 말고 조금 더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저 작년에 사서 들고 있는데 혹시 제 원가까지는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져가요. 아, 이렇게 네. 우리 전기차 테마는 거의 다 보면 이게 계절 테마하고 시즌 테마가 있거든요. 지금은 네. 제가 보는 관점은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앞으로 한 3, 4년은 이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가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도 이 소형주도 테마로 붙여서 움직일 수 있으니 굳이 지금 이걸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이 손실을 복구하기보다는 이 종목을 좀 끌고 가다가 급등이 나올 때 팔으면 돼요. 여기처럼 뭐 이렇게 급등이 들어오거든요.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뉴스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좀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굳이 지금 손해보고 팔 자리는 건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물 타는 거는 우리가 내가 좀 이게 지금 손해 난 상태잖아요. 근데 이 물 탈 때는 뭐냐면 이 회사가 내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돈을 잘 버냐 안 버냐라는 걸 생각해서 기업이 튼실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우리가 단가를 낮춰도 돼요. 왜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가 없는 기업들을 이 내가 손해 난 거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이 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늘리는 거는 이 종목의 사이즈 크기가 작기 때문에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멘토님 건강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앱클론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옛날에 3만 원에 샀는데 아직도 네. 못 팔았거든요. 아, 그래요? 한 1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 예. 다행이에요. 최근에 좀 올라왔네요. 올라와 2만 5천까지 갔었는데 좀 더 갈래나 하고 본전 찾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놓쳤네요. 아, 그래요? 이제 꺾이는 네. N자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우리가 네.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때는 어떤 걸 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특징이 뭐냐면 가장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어느 종목이냐 딱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두 개의 축을 놓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잘 가면 이게 조그만 제약바이오들을 좀 중실한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있는 것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네. 지금 돈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업종의 다운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 제약바이오는 옛날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었어요. 무슨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FDA 승인이라든지 뭐 임상의 뭐 결과 이런 거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시장에 실망감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할 경우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아마 이슈가 있어서 지금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은 돈을 못 벌어요. 실적이 안 좋아요. 예, 실적이 뭐 그다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테마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매크로나 이 회사의 번드메탈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기업이죠.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은 실적 베이스가 받쳐줘요.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는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 에클론 같은 종목들은 이 테마, 그러니까 뉴스 이런 것들에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냐 이제 꺾이는 기술적 패턴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다시 25,000원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꺾어서 3만 원 안 될까요? 예? 3만 원까지는 못 올라갈까요? 25,000원도 안 갔는데 어떻게 3만 원을? 아, 2만 5천 원 넘어가 3만 원 가려니 갈까 하고 그냥 네, 못 25,000원 팔았는데. 가봐야 돼. 왜 그러냐면 그때 시점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요. 주식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면 25,000원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이 마디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건드리는 가격. 이게 네. 마디라 그래요. 이 마디 비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심리가 주식시장에 그대로 묻었어요. 그래서 주식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 분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지금 행태를 하고 있는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을 가서 한 사람이 지하철을 막 뛰어다니라고 막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 왜 그러지라고 하지만 10분이 막 뛰어간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10명이 막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뛴단 말이에요, 같이. 네. 이게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약바이오 사이클에 사람들이 막 샀는데 많이 들어가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제약바이오에 이거 실망이 너무 많아요. 그럼 주가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네. 업종에 사이클이 붙은데 그래도 이 종목은 N자로 꺾어지는 자리인데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건드리는 25,000원짜리에 밀리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가로 차트라 그래요.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선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선이 있고 여기 선이 있어요. 여기 이게 네. 얼마냐면 여기가 25,000원짜리예요. 여기 D 네. 이게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공공 단위에 되게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가격이 위치게 돼요. 그래서 마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마케팅 전략이 1,000원짜리를 99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요. 단수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그 영영 단위의 물량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5,000원이 넘어가면 위로 한 번 더 열려 있어요. 근데 지금 꾹 올라왔다 꺾였다 다시 N자로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럼 뭐냐면 N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네. 꺾어서 다시 올라가면 25,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25,000원, 네. 3만 원, 35,000원 이렇게 움직여요. 주가라는 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눌렀다가 다시 꺾어주는 N자리예요. 그러니까 25,000원까지 홀딩해서 25,000원에서 수급이 붙는지 거래가 붙는지 뉴스가 네. 있는지 체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3만 원까지는 갑니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 월요일 날 물타기 할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기대감이 나중에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기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네.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9시에 네. 막 이걸 어디를 뛸지를 우리 아무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예측할 뿐이에요. 주식은 네. 정답이 없어요. 예, 이거는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 실시간실에 변화하는 예측을 대응하는 사이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쪽 종목은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니 사람들이 심리가 많은 25,000원대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어떤 행태가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10명이 지하철역을 막 다 올라가는지 아니면 한 명만 올라가는지 10명이 올라간다면 나도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25,000원 넘어가면 그때 같이 뛰면 돼요. 그때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25,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그때까지 홀딩 더 사지 마세요. 예,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K입니다. 전화 주셨어요?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수화학요. 이수학, 최근에 핫한 종목인데? 네, 그죠? 32,150원에 샀습니다. 매수. 어디 샀어요? 이거 확 내려와서 사셨어요? 어제 5% 빠졌다가 네. 싹 쳐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하셔야 돼요?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기는 무서운데, 네. 그 차트가 바다에 서가시니까, 네. 세지 안 치겠나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예. 최근에 무섭게 움직였잖아요, 이 종목은. 예, 그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종목과 내가 할 수 있는 종목과 다 다르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좀 불안하신 거잖아요. 예, 불안하죠. 그럼 하지 말아야죠. 내가 불안하다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한 거죠. 그죠? 네, 저거 까에도 네. 그 시간 외에도 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650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종목을 볼 때는 이 위치 개인 투자 그러니까 두 가지 주식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돼요. 근데 예. 전자와 후자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면 테크니컬한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예. 내가 이거를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가 테크닉적으로 이건 올라가 떨어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하루 종일 이 차트를 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붙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잠깐 소외했을 때 급등과 급락을 나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급등을 했죠. 90도 각도에 떨어질 때도 세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 내가 산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예,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지금 어차피 샀잖아. 그죠? 예, 예. 왜 이런 걸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주식 심리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예. 이유는 선생님께서 손해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빨리 손해를 복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차지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세요? 맞죠? 예, 왜 예. 그러면 저도 옛날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는 쥐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이게 대응의 영역인데 선생님이 대응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주식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월요일 날은 이게 이 종목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건 살아있죠. 뭐냐면 예.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식은 이 기술적인 이 차트를 보고만 100%가 아니에요. 차트는 제가 볼 예. 때는 50에서 60% 약간의 그 판단하는 기준이 서 있을 뿐이지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나머지는 외부 변수 그다음에 이 회사의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여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종목들에서 금요일 날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금양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다 밀렸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금양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 좀 위에서 많이 밀렸어요. 2차 전지들이 강화했던 애들 조금 살짝 밀렸거든요. 그러면 뭐를 얘기하냐. 이게 대장주애들이 밀렸다는 거는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빠지는 방법과 아니요, 나 너무 무서워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가 무섭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면은 저는 하루 종일 이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더 꼬리 주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7일선에 살아있고 5일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살짝 밀렸다가요. 25,000원까지 많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래가 강하게 실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못 버티겠다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더 큰 리스크를 감하더라도 이런 종목 또 들어가서 또 손해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요일날 좀 불안하다 그러면 팔아버리세요. 이거 그럼 25,000원까지 빠졌다가 오르갈 확률이 있죠. 있어요. 이런 건 왜 그러면 그 재료가 세가지고 얘는 눌렀다가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다음 주는 좀 FOMC가 끝나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시장이 좋은데 이런 종목은 빠져요. 왜 그러면 시장이 빠질 때 먼저 올라간 종목과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간 종목, 그다음 시장이 올라갈 때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들어온다고 이 종목 팔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면 가격 베이스가 지금 2배 이상이 올랐잖아. 시장이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불구하고 그래서 이 종목 밀릴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없다 그러면 매도하는 게 나아요. 그럼 팔았다가 25,000원 되면 사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직 25,000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 4년 정도를 더 봐도 돼요. 이런 소재 쪽도 잘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종목 안 하셨으면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보다 싼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위에서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힘들어요. 이거 대응할 줄 알면 저한테 전화도 안 하실 거예요. 할 줄 아는데 저한테 전화 안 온다고요? 근데 이런 종목을 사서 전화할 정도면 되게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지금 싼 종목들이 너무 많고 그 높은 거보다는 싸게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사셔서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올 때 매도하고 종목을 다시 찾자라고 보여져요. 그럼 지금 월요일 날은 빠지진 않겠습니까? 여기는 잡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에 밀렸다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어요. 얄짱 꼬리 주는 거예요. 음봉이 나오더라. 이런 종목은 음봉이 크기 때문에 예. 10%의 음봉과 거래가 좀 동반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 월요일 날 밀렸다가 꼬리를 살짝 줄 수 있어. 확 이렇게 갭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 음봉으로 쭉 밀려서 15반등이라고 하거든. 15일선까지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음봉이 여기서 3개 나와서 N자로 돌아갈 수 있고 이런 장대 음봉의 경우는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 있는 것들. 예. 그렇게 한번 대응,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 25,000원대 들어가면 되겠죠. 저라면 굳이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이 예.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 종목이 왜 마음에 드냐라고 했을 땐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심리에는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은 내가 사서 빨리 손해를 복구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 머릿속에 이렇게 아마 이 뭐라 그래야 돼? 머릿속에 이제 딱 박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꾸 이 종목만 보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한 템포 쉬어서 다른 거를 보게 되면 다른 주의를 이렇게 보면 굳이 이 종목이 나한테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한 템포 쉬고 다른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유라테크 1,700원에 10%입니다. 아, 그래요? 얘는 산지 좀 계셨나 보다. 오래됐는데요. 네. 한 며칠 전에 산 가고 그래서 제가 10,000원에 걸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안 팔렸어요. 잘 됐다. 안 팔린 게 다행이에요. 아, 진짜요? 더 올라가요. 이 종목은 왜 움직이는지 알아요? 이게 딱 두 가지 움직여요. 네, 첫 번째는 세종시 뭐 이전 테마로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 유라테크의 자회사의 현대차 전기차 예, 쪽에 네. 예,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요. 네. 유라테크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모멘텀으로 현대 그 자동차의 그 부품 납품이라든지 이게 조금 단단해요. 유라테크의 자회사가. 그래서 네. 막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세종시 이전이 엊그제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과기부랑 몇 곳에 이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움직여요. 두 가지 테마로 움직여요. 이 종목은. 네. 근데 요 밑에서 거래가 들어왔죠. 네네. 혹시 이거 볼지 아세요? 잘 못 아니, 보시죠? 조금요. 네. 조금 봤어요? 그래. 밑에서 거래 갑자기 들어왔죠. 예,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왜요? 왜 좋아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그쵸, 그거에- 맞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네. 있다는 건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가 안 빠져요. 근데 여기 한번 밀렸다가 다시 양봉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뭐 움직이고 올라가는 이 시세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네. 않냐? 이 종목은 딱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이 얼마인 거 이렇게 딱 보세요. 얼마에 1,000억이에요. 네. 1,000억이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5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5천억 이하는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 5천억에서 1조는 이 펀드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좀 잡혀주는 스몰캡 종목들이 5천억에서 1조를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소형 기업들이 움직이고 1조 이상은 그 뭐를 보냐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것들은 이슈대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네. 조그만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빠져요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이 거래 있죠. 요 거래 뿔룩 나왔죠. 네. 이 거래가 좀 아.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 조금 빠진 거 아니에요? 안 빠진 거지.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큰 거래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네. 어때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중요하면 이 큰 거래가 만약에 네. 여기서 이렇게 쭉 거래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 나간 거라고 보면 돼요, 인식이. 근데 이 네. 세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대로 물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네. 뭐 판다면 더 밀릴 거잖아요. 근데 이 위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강하게 들어오는 세력의 단가 있잖아요. 이걸 많이 사는 사람들이 단가가 어느 네. 선에서 유지가 돼요, 가격이. 그거는 이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위로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좀 끌고 가보세요. 아, 네. 어디까지요? 그럼 딱 봐봐요. 이거 한번 보면 어디까지? 13,000, 3,000? 네, 맞아요. 여기 뭐잘 보네? 네, 잘 보시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잖아요. 여기는 껍데기라 네, 그래요. 네. 여기는 네. 왜 껍데기냐라고 했을 때 이 여기 있는 가격 안에 이 거래가 중요하거든요. 이 네. 거래를 보면 여기 거래가 없죠.
예, 예. 그럼 이거는 껍데기 거래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얇아요라 그래요.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인데 이 밑에 거래가 작다는 거는 조금만 거래가 싹 들어오면 이거는 이렇게 확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물량이 안 나오니까 조금만 물량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잡고 요 위는 또 어때요? 거래가 좀 있죠. 여기 보면 거래가 네, 있고 여기 네. 거래가 좀 있잖아요. 이 거래는 좀 센 네. 거래예요. 물량이 많이 아.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거래가 받쳐주지 네. 않으면 주가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그 가격대는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이 이슈 네. 때문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으면 더 위로는 가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뛰어넘으면 이제 네. 재료를 보는 거야. 지금 최근에 네. 이제 거래가 상한가 붙었잖아요. 예, 예. 상한가 붙었다고 하는 건 시장이 안 좋은데 상한가라는 거는 누구라도 사고 싶어서 그날에 가장 큰 이슈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이슈의 재료를 좀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차트를 보고 재료를 보고 그다음에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넣어야 믹싱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할 줄 알아야 이 종목을 네. 어떻게 판단할 건지 뭐 기술적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실적만 네. 가지고도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가가지고 이 종목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재료가 뉴스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상한가가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이 재료가 앞으로가 더 클 거냐 작을 거냐 재료의 강약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 재료 뭐 이게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알겠죠? 그래서 12,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럼 12,000원에 팔까요? 네, 그때 되면 반이라도 줄이세요. 이런 종목은 급등락이 빨라요. 확 올라갔다 훅 떨어져요. 네, 네. 왜 그러면 네. 유통 물량이 작고 보면 여기 보면 사람들의 성격을 알려면 사람들 자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네. 이 사람은 성격이 알죠. 이 사람은 갑자기 네, 막 네. 성질을 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질을 안 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온순해. 이 사람은 화남이 많어. 막 이런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종목의 성격을 보는 거죠. 이 종목도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이 급락이 나와 이렇게 막 삐쭉삐쭉하게 나오죠. 이렇게 네. 이런 건 뭐냐? 네. 단타가 많아가지고 쭉 올라가다 훅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종목도 만약에 세게 요 자리에서 쭉 올라간다 그럼 팔아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대응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송구실 네. 기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대표님. 네. 사실은 이 종목을 대표님하고 상담을 몇 개월 전에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네. 26,000 원래 500원인데 네, 어느 종목이세요, 혹시요? TKG 휴캠스요. 아, 휴캠스 사셨어요? 네네. 네, 그랬는데 네. 제가 매수가만 오면 네. 이제 매도한다고 노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네. 28,000원 오면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버티고 있었어요. 거의 26,000원까지 왔었는데 네네네. 그랬더니 네. 그냥 쭉쭉 밀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유, 좀. 그래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좋았을 네, 뻔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네. 밀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요 근래 와서 더 밀려서 이게 네. 뭐 또 뭐가 네. 잘못됐나 해서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셨구나. 빨리 올라가면 좋은데 시장이 잠깐 지금 밀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캠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딱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기업이에요? 이게 요소수 네, 환경. 예, 막, 환경 예. 관련주. 그 친환경 네네. 이쪽 탄소 배출권 이런 쪽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네. 거를 볼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의 크기를 봐야 돼요. 아, 이 회사는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총액 잘 모르시죠? 그런 거 네. 예,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큰지 작은지 이거 잘 모르시죠?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친환경 그럼 주식을 잘 모르신 거죠? 그냥 잘 모르죠. 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좋아. 이 종목 갖고 가세요. 다른 거 사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네네. 이거는 누가 많이 산 거냐면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예,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기관들이 산다는 거는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있거든요. 개인이 네, 사는 네. 경우는 거의 테마주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네.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것들은 이 실적이 박혀주는 안전한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 외국인이 주체가 됐든 기관이 주체가 됐든 이런 시가총액 그러니까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은 이 거의 다 보면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있어야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 종목은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탄소 배출권이나 중립권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떠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이 종목 28,000원까지 들고 있어도 돼요. 그때까지 그러면 홀딩. 제가 예. 15%니까 5%만 더 살까요? 아니 지금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사지 마요?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방송에 와서 이제는 주식 조금 더 사도 됩니다라고 할 때 그때 사시면 안 돼요? 저 방송 맨날 보죠. 토요일에 네. 안 보세요? 아니요, 지금 대표님 나오기만. 그런데 전화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전화가 오늘은 너무 많이. 운이 예. 참 좋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 방송 나올 때 이제는 조금 더 몇 월 달은 조금 사도 됩니다. 그때 사세요. 지금 사면 안 돼요. 시장이 아직 그 저점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밀릴 수가 있어서 시장이 안 좋으면 밀리는데 그나마 이 종목은 잘 버티고 있어요. 세요, 세.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내 종목은 빠지고 있는 것만 이렇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 대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서 28,000원에 파는 걸로 하세요. 그때까지 한번 가져가세요. 쭉 끌고 가요, 그냥. 예. 그게 오래 갈까요? 예, 올해 좀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한번 들고 계시다가 26,000원 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연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 공부방이죠. 강연회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주식을 조금 보는 방향을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력 없이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세상 이치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면 증식할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이걸 꼭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조금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공부방을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잘 매매하셔서 수요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뿅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화요일 이후에 변곡점이라고 보니까 20일 FOMC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이 나온다 해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금요일장에 보면 미국이 밀렸다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음봉이라도 밀리더라도 꼬리가 있는 음봉이냐 아니면 아랫꼬리, 윗꼬리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밑꼬리를 두고 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은 반등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미국 시장을 잘 체크하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들어온다. 뭐 0.75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우리가 그때 또 포인트를 잡고 매매. 그러니까 짧은 매매가 지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돌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짧은 매매, 기술적 반등을 이유하는 수익을 챙기는 그런 단기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부터 미국 시장 양봉이 끝났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물량을 늘려도 될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연회 때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꼭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유메이드인데요. 유메이드 사셨어요? 네, 매수가 예,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6만 2천 중반이고요. 네. 한 3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사신 이유는요? 싸서 사신 거예요? 게임주라? 그렇죠. 좀 많이 내렸다 싶어서.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잘 못 가잖아요. 글쎄 뭐 계속 또 오르네. 예, 이게 우리 아까 바닥을 사신 거잖아요.
이 바닥이 어디다라고 끝자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이쪽에 바닥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예측 변수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우리 선생님이 사신 거는 저기 62,000원 정도잖아요. 네. 요 라인이거든요. 이 사실 때 무슨 포인트로 사신 거예요?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이 포인트. 아,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으세요? 포인트는 없고요. 네네네. 그냥 뭐 감으로 했죠. 그래요. 감으로 타셨구나. 근데 감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자리는 감으로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래요? 게임주는 자체는 움직이는 시기가 있어요. 게임주 같은 데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였고 유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코인 때문에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네. 코인에 대한 실망이 여기 아직 묻어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코인 빼면 아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이게 실망감이 되게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술적 반등, 강한 바닥에 서서 딱 튀어 올라오는 자리는 네.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이 강한 이 거래 이렇게 거래가 세게 들어왔거나 아니면 양봉 두 개, 양봉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거나 음봉이 있거든요. 음봉을 양봉이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때가 네. 저점에 시그널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0봉 분봉을 딱 봐야 돼요. 분봉의 30분봉에 이 횡보하는 자리를 잘 봐야 되거든요. 이 가격을 네. 유지시키는 가격에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가격을 유지가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 방법.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등이 들어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음봉이 많은지 양봉이 많은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이렇게 음봉이 보면 많죠. 음봉이 많죠. 그러니까 아직은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사는 가격에 거래도 들어온 가격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네. 거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 그래서 얘는 아직 바닥이 아닐 거야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라 우리가 또 네. 봐야 되는 거는 뭐 5천억 밑에는 뭐 수급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조 밑에 있는 시가총액 조그만 기업들도 거의 뭐 수급에 대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1조가 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을 봐야 돼요. 메이저들이 네. 사고 있는지 안 사고 있는지. 여기 보면 어때요? 누구만 사고 있어요? 개인. 녹색은 개인이거든요. 네. 개인들,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있어요. 이 마이너스, 베이시스 마이너스 쪽에 있거든요.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하게 팔진 않지만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면 이 메인 여기 외국이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면 시가총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사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저점을 잡으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이런 종목은 과대 낙폭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빵 이렇게 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막 20%까지 올라온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고 있다가 이 거래가 확 붙거나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손해는 보지 말고 좀 더 시간을 줬더 한번 다음 주 정도에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네.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컴투스는 요새 좀 올라가던데. 거기는 실적 베이스가 있고 신작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은 게임주라 해도 이런 시가총액 큰 거는 실적이 받쳐주고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이런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코인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실망감이 묻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한참 시간이 걸린다. 그거를 희석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그러니까 탕 올라올 때 팔고 나오고 실적 베이스로 바뀌어주는 게임주도 되게 많거든요. 뭐 NC소프트, 펄어비스 막 이런 것들 정말 싸거든요. 실적도 웬만큼 받쳐주는 쪽이라 그쪽을 타겟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쪽이 나을까요? 네, 그쪽이 나와. 왜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도 있고 이제 12월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또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바닥에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김영문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링크 제네시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7,780원에 18%요. 7,780원이요? 예. 따라갔어요? 아니 따라가진 않았는데 네. 샀던 건 전에 사가지고 물타기 했던 건데 이게 장 끝나는 시간에 호로록 올렸다가 또 속 빼더라고요. 네네. 금방 그래서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들 건데 네. 저보고 물어보라 그랬더라고. 그래요? 그래요. 아들 어디 갔어요? 바꿔주세요. 다요. 네? 아들이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 수익 많이 나게 해주죠.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은. 이게 자꾸 빼길래 이거 손절을 쳐야 되는 아니 거 하지 마요.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막 후루룩 올라갔다 금방 빼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네. 아드님 이거 설명해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왜 올라갔는지 이렇게 보면 이게 AI 반도체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AI 관련주예요. 루블 올라갈 때 올라갔죠. 예,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꾸 왜 밀려요라고 하잖아요. 여기 예. 보면 여기 보면 혹시 주식 잘 모르시죠?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아, 저도. 그래요? 예. 네. 다행이다. 그럼 여기 보면 자꾸 네. 여기 보면 삐쭉한 데 있죠. 이렇게 삐쭉하죠. 이렇게. 여기 네. 삐쭉하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네. 이렇게 빠지고 여기가 빠지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되게 뭐예요? 중요한 자리잖아요. 가격대가. 여기를 네. 왜 이렇게 자꾸 밀리냐면 매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 앞정 밟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피나죠. 예. 그럼 어떻게 뛰어넘거나 그쪽으로 밟지 않게 다시 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자리예요. 이제 삐쭉하게 나온 앞정 자리에 밟으면 피나는 자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내 가격이 왔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되면 자꾸 윗꼬리가 나와요. 근데 이 윗꼬리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거래예요. 거래. 딱 이렇게 들어온 거래. 이렇게 예. 거래 봐봐. 이렇게 딱 이렇게 거래가 들어와 있죠. 예. 그다음에 얘가 지금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예, 얘가 얼마 전에. 이렇게 왜 움직였냐라고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 재료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이런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거래량을 발생하는 이유는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왜 움직였지라고 찾아보셨어요? 안 아니요. 찾아봤죠. 그럼 이렇게 보면 예. 이 뉴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뉴스거든요. 이렇게 예. 뉴스를 이렇게 보면 얘네 실적도 이번에 괜찮았고 그다음에 여기 예, 보면 예. 특징주라고 해가지고 그때 강하게 움직였던 걸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미 중국의 AI 반도체 핵심 소프트 수출 금지 추진의 상승세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알아요. 예, 요거니까 이 뉴스가 강하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게 중국의 미국의 수출을 막기 때문에 여기 호재가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사는 실적이 좋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매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꾹 올라왔다가 쭉 밀렸을 때 이 거래가 어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안 산 거고 개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량이 눌렀을 때 물량이 안 나온 거잖아요. 물량이 나오면 이렇게 막 거래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집됐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위를 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홀딩. 간단해요, 이 금액은 이거는. 팔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이 금액은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니 8,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갖고 와요. 8,000원에서 8,500원. 시간을 좀 두면 이런 종목은 또 갑자기 빵 하고 올라와요. 8,000원에는 맨날 걸어놓는 것 같더라고. 예, 맞아요. 예, 8,000원은 넘어가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눌러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기술적 분석과 그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중국 상품들에 대한 제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업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뭐 2차 전지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는 거예요. 8,000원에서 8,500원까지는 갖고 있어도 돼요. 다른 거 사지 마시고요. 시장 별로 안 좋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가서 꼭 수익 내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 종목 봐드릴게요. 어느 종목이세요? 중앙 에너비스고요. 중앙 에너비스 사셨어요. 네, 매수가격 비중은요? 27,500원에 30%예요. 좀 밀렸네. 그죠? 네. 이 종목은 왜 움직이는지 아시죠? 러시아에서 그때 뭐 공급망 차단시키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네, 많은 그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건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슈에 따라서 테마로 움직였던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스하고 연결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이 종목이 지금 안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가스대는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움직이냐?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움직일 수 네.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 가는 거 가스관을 벨벳 잠갔다 열었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가를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거는 에너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란이 이제 뭐 가을, 겨울 정도 또 겨울 때 되면 또 이슈가 강하게 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보다는 좀 끌고 가는 게 나아요. 밀리더라도. 예. 네.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물론 안 떨어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떨어진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상한가도 들어오잖아요. 네. 이 상한가도 여기 최근에 여기 상한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8월 24일에 상한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뭐냐?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세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좀 네. 차트를 켜놨는데 차트를 보시면 여기 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라인이 강하게 움직여요. 여기 올라가는 네. 이게 뭐냐? 탄력이라고 해요. 탄력.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때 빵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네. 종목은 그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 네. 움직일 때 세게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더라도 20% 빠지더라도 상한가 올라가면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수익이죠. 그렇죠.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눌러놨다가 올라갈 때도 빵 하고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을 지금 27,000원에서 살짝 빠졌지만 앞으로 얘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없을 거야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에너지 쪽, 가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러시아가 유럽 가는 가스관을 잠궜다 이럴 할 거예요. 왜 네네. 그러냐면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많이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네. 가을 겨울 되면 이런 에너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또 마지막 파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굳이 지금 손해 보고 파는 것보다는 갖고 네.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팔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사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빵빵 세니까 1차 네. 목표가는 3만 원 잡으셔도 돼요. 네, 그럴게요. 네, 선생님. 좀만 더 힘내시고 이 자리는 네. 눌러더라도 이제 월요일 바닥이거든요. 다 왔어요. 다시 한번 네. 칠 확률이 많이 있으니 굳이 지금 팔지 마세요. 홀딩해서 네. 가져가는 전략 드릴게요. 3만 원 목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세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한국 카본입니다. 한국 카본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100%고요. 네. 한 12,500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100% 사셨어요? 예. 아, 그래요? 여윳돈 있으면 그냥 계속 꾸준히 사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네. 상당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전화를 드렸는데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좀 많이 안다는 사람이고요. 네. 그런데 어저께 종가에 네. FTSE 지수 편입된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종가에 네. 평상시 한 4, 50만 주 거래가 됐는데 네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본 경험으로는 한 번도 이런 걸 못 봐가지고 네. 이게 FTSE 지수에 편입되고 나면은 네. 앞으로 이게 주가의 영향. 방향이 어느 쪽으로 뭐 어떻게 움직이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네. 진짜 뭐 공매도 세력들하고 뭐 이런 게 좀 뭐 맞물려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방법들은 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장기로 보는 분이 계시고 어느 사람은 단기적인 그 수익을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 그 자기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은 이 종목을 이런 그 모멘텀이 있는 거를 강하게 사서 끌고 가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갖냐면 저는 장기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기업의 펀드멘탈 있잖아요. 이 예. 펀드멘탈 가지고 투자하는 게 나는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시장이 우리가 지켜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성향은 장기적인 투자의 성향보다 단기적인 투자의 성향이 되게 강해요. 오래 예.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강하게 못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를 깔아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이 1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조선주가 좋고 기자재 섹터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적 네네. 베이스가 깔아주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수익 나면서 이 캐시를 내가 회수하면서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전 후자. 올라오면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짤 거거든요.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의견은 15,500원에 16,000원 매도 수익을 챙기는 네.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방송이 끝났어요. 50분이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네, 아쉽습니다. 다음에 꼭 만날 저도 기회 뭐 있으면 얘기 한번 이런 나누시죠. 네, 회사 고맙습니다. 거는 워낙 많이 알고 있어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예, 2부에 또 이어서 진행할 거니까요. 커피 한 잔 주시고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